안녕하세요. 유리마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투자의 대가인 드러켄밀러가 엔비디아를 팔았다는 소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뭘 팔았는지 알아봤으니 이제는 어떤 걸 샀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엔비디아를 통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그는 과연 그 돈을 가지고 또 어디에 새로 투자했을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분기 드러켄밀러의 신규 매수 내역 중 단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IWM 콜옵션을 대량으로 사들인 것입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무려 15.12%의 비중을 차지하며 단숨에 비중 1위에 올랐을 정도로 이 IWM 콜옵션을 사들였습니다. 단순 시장 가치로만 따지면 6억 6,400만 달러 수준이고요. IWM이 뭐냐? 바로 블랙록이 운영하는 러셀 2000 지수 추종 ETF입니다. 러셀 2000 지수는 미국 증시에서 소형주를 대표하는 지수 중 하나입니다. 러셀 3000 지수에 포함된 기업 중 상위 1000개의 대형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2000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죠. 즉 드러켄밀러가 IWM 콜옵션을 대량 매수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 그가 소형주의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드러켄밀러가 매수한 것이 IWM이 아니라 IWM의 콜옵션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6억 6,400만 달러 수준의 콜옵션을 매수했다고는 해도 실제 투자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란 뜻이죠. 또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콜옵션 매수 전략의 경우 설령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직접 투자보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즉 IWM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해서 드러켄밀러가 전향적인 소형주 투자 포지션을 취했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렵다는 뜻이고요. 아울러 13F 공시는 어디까지나 1분기에 이뤄진 투자 내역에 대한 자료인 만큼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즉 이론상 드러켄밀러가 러셀 2000에 대한 포지션을 이미 청산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히 드러켄밀러는 버핏과 달리 매수 매도를 활발하게 하는 투자자니까 더욱더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를 유념한 채 드러켄밀러가 소형주 투자에 나선 이유가 무엇일지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러셀 2000은 S&P 500과 비교해 다소 부진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500대 기업들의 주가가 12% 가까이 오르는 동안 소형주들은 4%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죠. 성장률로 따지면 3배 가까이가 차이가 난 셈인데요. 계속된 고금리 환경이 압력으로 작용한 탓으로 보입니다. 소형주는 대형 기업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거시경제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기업의 규모가 작은 만큼 고금리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경우 이로 인해 느끼는 부담도 더욱 큰 편이죠. 지난해부터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내릴 듯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투심도 대형주로 더욱 쏠리기 마련입니다. 기업들이 내놓은 실적만 봐도 거대 기업들의 승자 독식이 나타나는 추세이기도 했고요. 이런 타이밍에 드러켄밀러는 소형주에서 어떤 투자 매력을 발견한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앞서 언급된 이유들을 뒤집으면 되죠. 소형주는 경제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면 이에 따른 주가의 상승 여력도 대형주보다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고 생각한다면 소형주에 투자하는 것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겠죠. 다만 러셀 2000 지수의 주가 수익 비율이 S&P 500과 비교해 높은 상태임은 다소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형 기업들의 수익성이 가파르게 개선되지 않는 한 여전히 러셀 2000의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콜옵션으로 주가 하락의 리스크를 해지한 드러켄밀러와 달리 개인 투자자인 우리들은 이런 파생상품 거래가 어려우니 조금은 신중한 투자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형주 외에도 드러켄밀러가 포트폴리오에 신규로 추가한 종목은 더 있는데요. 먼저 저희 머슬 구독자분들께도 익숙한 이름일 기업 팔란티어가 있습니다. 드러켄밀러는 지난 1분기 팔란티어 주식을 77만 주가량 매수했습니다. 추정 평단은 20.45달러고요. 드러켄밀러는 팔란티어의 초기 투자자 중 한 명인데요. 팔란티어라는 기업에 처음으로 투자하기 시작한 시점은 무려 16년 전이고요. 아직 이 기업이 증시에 상장하기 전부터 드러켄밀러는 팔란티어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2022년에는 팔란티어의 인터뷰 시리즈에도 출연해 지분을 소유했다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러웠던 기업은 없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다만 이런 극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켄밀러는 2023년 2분기에 보유하고 있던 팔란티어의 주식을 모두 처분한 바 있습니다. 드러켄밀러가 상장 이후 팔란티어의 주식을 매수한 시점은 2021년 1분기와 2022년 1분기에서 2분기인데요. 이후 연준의 긴축 정책이 이어지는 동안 팔란티어의 주가 흐름이 다소 부진했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드러켄밀러의 매도 결정은 손절매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듯 과거 팔란티어 투자에서 다소 아쉬운 성과를 냈던 드러켄밀러가 지난 1분기에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이번에는 다소 조심스러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얼핏 77만 주를 매수했다고 하면 엄청난 규모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드러켄밀러가 보유한 포트폴리오에서의 비중으로 따지면 고작 0.4% 수준의 작은 규모거든요. 2021년 당시 3.08% 비중으로 포지션을 개시했던 이력과 비교하면 상당히 신중히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이외에도 드러켄밀러는 지난 1분기에 레딧, 메타, 애플, 스텔란티스 등 다양한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신규로 추가했습니다. 신규로 추가한 종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기업은 코이런트인데요. 3.49%의 비중으로 단숨에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 8위에 올랐을 정도로 이 주식을 대거 매수했습니다. 코이런트는 첨단 레이저 시스템 및 광학 제품을 설계,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제품은 주로 반도체 산업 등에서 활용되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드러켄밀러의 1분기 투자 내역을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월스트리트의 살아있는 전설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참고하셔서 머슬 구독자분들도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봅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